박대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. 그러면 네네. 통진당 지금 정당회담 사건이 2003년도 11월경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2004년 8월경에 지금 국회 파견을 오셨다는 거고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예, 예.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네네. 이제 어떠한 문헌 검토라든지 예. 아니면 특정한 가령 뭐 이게 어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특정 쟁점에 대해서 예.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론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네. 보고서를 쓰신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?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게 제가 그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연구관들이 일반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런 다 그 외국 선례라든가 그런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. 보고서를 써서 예, 그 예, 예. 그 당시에. 재판관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.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쟁점에 대해서는 네네. 이러이러한 견해와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을 네. 수 있다. 예, 예. 학설은 뭐고 외국의 그 헌법재판소의 네. 판결은 어떻게 된다. 이런 예. 내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외국 사례도 다 수집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헌법재판관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네네.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보고서만 읽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예. 그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. 본인 입장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네네.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본인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예, 재판관님과 회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. 예. 하시면서 거기서 얘기들을 연구관들한테 또 지시도 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. 예. 참고인께서 이 정당 해산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쓰고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예, 예, 연구관 중에 썼을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연구관이. 예.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예. 검토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거고 네, 네. 그리고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기반을 해서 예, 예. 최종적인 이 헌법 이 통진당 네. 해산 결정문에 들어간 소수 의견 네, 네. 결정문은 본인이 가다듬고 본인이 이렇게 최종 정리는 하셨을 거 예,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게 예,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이 예. 같은 방식으로 지금 헌법 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사건이건 네, 모든 네.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거 네,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특별히 무슨 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다른 헌법재판관과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. 예. 다른 특이점 없습니다. 다른 점은 없지 예, 않습니까? 예, 예. 통상 그 방식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문회 논란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모욕주기성 지금 논란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사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소수 결정문 정당 해산과 관련한 소수 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 사항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가장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이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차라리 논란을 하는 것은 올 때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 논란에 캐묻기 위해서 연구관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. 오신환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.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럼 1년 반 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인격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
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직위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,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인간인 이상 개인적인 어떤 소장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인가, 사실은 그 두 가지 쟁점을 우리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저는 후자의 쟁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, 이 후자의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, 사실은 지명을 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명이 되고 나서 오신환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냈던 거고, 사실은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눈치 보기, 줄보기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,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도 과연 헌법재판소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담담한 마음에서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청문회는 사실은 개인 모욕 주기, 개인 망신 주기, 개인 비리 뭘 찾기, 이 점은 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럼 그런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과연 지금 원래 국회 추천의 후보자로서 있었던 분이 소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되고, 우리 모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, 청와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청와대도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, 조국 민정수석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점을 회피하지 않는 한은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. 김경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.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,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당 의원님들도 좀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의문과 과제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렇죠. 소수 의견을 냈을 때 이 소수 의견이 굉장히 이제 억지스럽거나 그냥 편향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비합리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, 특히 다수 의견에 비춰봤을 때 다수 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, 부족한 부분, 이런 것들을 메워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청구인의 경우에, 그러니까 이 사건 청구인은 이제 정부죠.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고, 이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통진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시다시피 이제 내란 음모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등법원,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로란 조직은 있는 것 같지가 않다,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죠. 그리고 내란을 음모했다까지는 볼 수 없고, 이석기 등 몇몇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선동은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다수 의견도, 법정 의견도 내란 음모 사건이다,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, 관련된 사건을 칭하지 못하고, 결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란 관련 사건이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수 의견이 지목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,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한 130여 명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다수 법정 의견이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 자체에도 좀 오류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
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이 주도 세력의 한 분파로 전국연합의 몇몇 지역 조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산 울산 연합이라는 조직명을 써요. 그런데 이 부산 울산 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죠. 전국 연합 산하에 그런 연합 조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상규 전 의원을 다수 의견은 경기 동부연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상규 의원은 경기 동부연합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. 또 실천연대 구성원인 최한욱, 류옥진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인물은 민주노동당 또 통진당에서 당직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다수 의견의 결정문에는 오류가 있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경정 결정까지 했을 정도로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결정문이 나온 뒤에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어떤 판결 선고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소수 의견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미비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. 특히 이 주도 세력의 하나로 지칭됐었던 그 광주 전남연합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청구인 즉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이 제명이 문제됐을 때 아예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인정이 될 정도로 주도 세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름대로 다수 의견이 좀 조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류들 또는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판결문이 작성되어 갔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소수 의견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소수 의견이 작성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. 박동희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. 그러면 네네. 통진당 지금 정당회담 사건이 2003년도 11월경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2004년 8월경에 지금 국회 파견을 오셨다는 거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예.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네네. 이제 어떠한 문헌 검토라든지 예. 아니면 특정한 가령 뭐 이게 어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특정 쟁점에 대해서 예.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론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네. 보고서를 쓰신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?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게 제가 그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연구관들이 일반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런 다 그 외국 선례라든 그런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. 보고서를 써서 그 그 당시에. 재판관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쟁점에 대해서는 네네. 이러이러한 견해와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. 예. 학설은 뭐고 외국의 그 헌법재판소의 네. 판결은 어떻게 된다.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외국 사례도 다 수집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헌법재판관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네네.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보고서만 읽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예. 그 받은 보고서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쟁점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차라리 논란을 하는 것은 옳되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 논란에 해묻기 위해서 연구관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. 오신환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.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
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럼 1년 반 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인격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직위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,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인간인 이상 개인적인 어떤 소장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인가, 사실은 그 두 가지 쟁점을 우리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특이 없습니다. 다른 점은 없지 않습니까? 예, 통상 그 방식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문회의 논란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모욕주기성 지금 논란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사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소수 결정문, 정당 해산과 관련한 소수 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 사항이다,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가장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을 토대로 해서 예. 본인 입장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네네.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본인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재판관님과 회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. 예. 하시면서 거기서 얘기들을 연구관들한테 또 지시도 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. 예. 참고인께서 이 정당 해산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쓰고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연구관 중에 썼을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연구관이. 예.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예. 검토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거고 네. 그리고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기반을 해서 예. 최종적인 이 헌법 통진당 네. 해산 결정문에 들어간 소수 의견 네. 결정문은 본인이 가다듬고 본인이 이렇게 최종 정리는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이 예. 같은 방식으로 지금 헌법 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사건이건 네.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특별히 무슨 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다른 헌법재판관과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? 예. 특히 저는 후자의 쟁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후자의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지명을 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명이 되고 나서 오신환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냈던 거고 사실은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눈치 보기, 줄보기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도 과연 헌법재판소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담담한 마음에서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청문회는 사실은 개인 모욕주기, 개인 망신주기, 개인 비리 뭘 찾기 이 점은 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과연 지금 원래 국회 추천의 후보자로서 있었던 분이 소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청와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청와대도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조국 민정수석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점을 회피하지 않는 한은 그 점을 우리가